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님은 우주추한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이제 6단원의 정치 파트에 오게 되는데요. 네,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람보쌤과 함께 국제사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국제사회의 의미가 나오는데 다음 글에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말은 무엇이냐 이거야.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국가 및 민간 부문의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권사회, 국제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면서 공존해.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면서 공존하는 사회. 이 사회를 우리 뭐라 그래? 국제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국제사회의 특징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 옳은 거 지금부터 골라볼까요? 자, 기억.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그거는 너무나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그것도 맞네. 디귿. 어떤 국가가 국제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기 쉽다.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지. 그러니까 이 국제법이라는 건 모두가 지키면 좋은 거지. 그러나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근데 안 지킨다고 해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인데 우리가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재하기가 쉽다. 국제법으로 제재하기가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에서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했죠. 디귿 틀렸습니다. 자, 리을.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가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거 맞지요. 자, 미음.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없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갔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어. 자, 1번 보니까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대. 이거 너무 맞는 얘기지. 이거 계속 반복이야. 근데 2번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힘의 논리가 적용돼서 국력에 따라 영향력 차이가 있지. 자, 4번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4번 틀렸네. 국제법이랑 국가 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규범을 의미하는 것도 맞아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국제사회 특성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하, 네네네네. 네네네네. 지금 이 글씨가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아, 잠깐만요. 여기구나. 자, 여기 보겠습니다. 4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국제사회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자 일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몇몇 선진국은 산업보호와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들은 합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지만 자기네 나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이거를 줄이는 것은 자기한테 피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보자. 지금 보면은 국제연합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오잖아. 근데 이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 그런데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는 먼저 상임 이사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거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임 이사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국제연합에서 상임 이사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시험들 굉장히 잘 나와.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기억해야 돼. 즉 5개의 상임이사국이 실적인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보다 상임이사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몇 번이야? 4번이네.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강대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이게 바로 네 정답이야. 자, 우리가 이번에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 국가 이해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누가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있어. 국제기구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있지, 그치?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유력한 뭐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방 정부나 소수민족 대표나 이런 사람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개별 국가의 정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해.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삼성은 어떤 나라의 전체 GDP, 전체 수익보다도 삼성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국적 기업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건 맞아. 2번, 국가 내 지방 정부나 소수민족은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니지. 국가 내에 있는 지방 정부나 소수민족이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자, 3번, 교황 같은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아주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 주체가 된다. 일단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 지점, 제조공장 등을 두고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회의에서 지난주 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어도 15%로 두기로 합의한 안을 승인 공동성명에 담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란 위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세원 확보를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어떤 개발기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합의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기역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기역은 다국적 기업이야. 자, 니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지. 그러면 이거는 국제기구야. 근데 국제기구 중에서도 이거는 정부 간 국제기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위 주체 중에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서 이제 국가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다. 맞죠? 2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돼. 맞네. 3번, 국경 없는 의사회는 니은과 같은 범주의 행위 주체다. 틀렸죠.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 비정부 기구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비정부 기구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치? 4번,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뭐다? 국가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행위 주체. 맞아. 그러니까 각 나라들은 우리가 국제법상으로는 동등한 행위 주체야. 그러나 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국제 비정부 기구가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정리해 보면, 자, 기억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예시로 옳은 거야.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 주체 중 하나인 기억은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기억은 정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아니며 어떤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정부가 참여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과 민간 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억에는 개인과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테고, 이들이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국제 비정부 기구가 되겠죠. 자, 국제 비정부 기구에 들어갈 거.
애플은 뭐야? 다국적 기업이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국가죠. 국제연합은 국가 간 국제 국가 간 기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 기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간 기구가 되는 거야. 국제 정부 간 기구. 그다음에 세계 무역 기구, 이것도 국제 기구 중에서도 정부 간 국제 기구가 되는 거죠. 국경 없는 의사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국제 비정부 기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자, 잘 봐.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는 바로 뭐야? 이것은 그린피스야. 그린피스는 특히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니까 이 그린피스는 환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 국제 기구 중에서 가나의 사례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부들 간의 국제 조약에 의해서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국제 기구 중에서 가는 바로 뭐야? 이거는 정부 간 국제 기구가 되겠지. 근데 나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아니고 어떤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며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국제 비정부 기구야. 자, 일단 이 방크는 이거는 비정부 기구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에 들어갈 수 없어. 세계 무역 기구, 이거는 정부 간 국제 기구야. 자, 그다음에 그린피스, 이거는 비정부 기구야. 국경 없는 의사회 비정부 기구야. 자, 국제 연합, 정부 간 국제 기구야. 국제 사면 위원회, 이거는 비정부 기구가 맞아.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예들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예를 묻는 것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요런 지금 10번 같은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정부 간 국제 기구와 비정부 기구, 여기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서로 이렇게 너희들이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이거는 비정부 기구야. UN 난민기구, 이건 UN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되는 거고, 국제적십자회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비정부 기구가 되는 거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거는 정부 간 국제 기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나와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와 공장을 설립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와 공장을 설립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대.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이지. 자,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 자, 정부 간 국제기구다. 틀렸죠?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 이건 뭐야? 국가에 대한 설명이야. 그치? 해당 기업들의 수와 규모는 점차 축소돼? 아니지. 세계화 추세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지.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이 강하지만 본사를 이전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성이 강해. 그런데 이제 본사는 보통 그 나라에 있어요. 원래 시작했던 나라에. 그러나 본사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간 국제기구야.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193개국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기구로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데, 정부가 국가 내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국제사회에서 담당하며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 이거 잘 봐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를 위해 창설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국제연합, 바로 UN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는 국제연합이 시험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협력. 자,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사례야. 자,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거는 갈등이고 어떤 건 협력이야. 갈등 모습만 골라봐.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국제연합이 난민 위기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어. 그럼 국제연합이 지금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한대. 이건 협력이야 아니면 갈등이야? 이건 협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의 모습이 아니야. 기억 틀렸고 니은. 자, 7개 선진국이 모인 G7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어. 함께 합친대. 이거는 협력이죠. 그렇죠? 자, 디귿.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갈등이 있는 모습이네. 이건 갈등. 리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불매. 그러니까 일본과 부딪히는 거지. 경쟁과 갈등이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리을 5번이 되겠어. 자,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14번 같은 문제 잘 나와. 다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 잘 나온다. 자, 국제가 빈곤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전염병, 핵이 확산하고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전 세계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는 것이지. 자, 각국은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가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국제협력 모습의 사례입니다. 15번. 국제사회에서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바르게 골라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이 아닌 모습을 찾으면 돼. 자, 기억.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협정을 체결한다. 이거는 협력 맞네. 자, 니은.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기업 간 소송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이지. 니은 틀렸어. 디귿.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 등을 통해 노력한다. 이거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네. 기억 디귿이네.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리을.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에 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유권 주장하는 거 싸우는 것도 경쟁과 갈등이야. 그래서 2번이 15번의 정답 2번이 정답이야. 자, 국제사회 사례 이제 쿠바 사태가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지금부터 정리할게. 다음 사례가 시사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2015년 미국과 쿠바는 양국의 대사관을 다시 열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면서 1961년 국교 단절 후 이어져 온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바꾸었어. 미국과 쿠바는 냉전이 심화하였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이끌었던 국가야. 그러니까 냉전 때 사실 미국과 쿠바는 미국은 자유주의고 쿠바는 공산주의야. 그래서 서로 대결하고 그리고 쿠바에서 미사일을 미국 쪽으로 근데 그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핵미사일이야.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돌렸던 때도 있어. 그런데 2015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가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단절되었던 국교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거야. 16번 같은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지만 그 갈등 관계가 영원한 갈등이 아니라 다시 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적대적인 관계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3번 국제사회에서 상호 이익과 공존을 위한 협력도 나타나. 국제사회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할 수 있어. 5번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면 항상 테러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남중국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중국 아래쪽에 오히려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에 더 가까운 바다입니다. 자, 근데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싸우는데 다음 현상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야. 동아시아의 주요한 해상로이자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그 남중국해에 묻혀져 있는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석유와 같은 이런 자원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남중국해라는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야. 이거는 뭐 종교적 갈등도 아니고 인종과 민족의 갈등도 아니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외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8번 같은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국은 외교 활동을 통해 자국의 위상을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거야. 그치? 그다음 2번. 최근에는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교관이나 또는 정부 간의 외교가 활발했다면 지금은 개인이나 민간 차원의 또는 뭐 스포츠 스타, 아이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맞지? 3번. 전통
전통적인 외교 활동은 대사의 교환, 정상회담 등 정부 간 활동이 중심이어서 맞죠. 4번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 방법 또는 무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모든 활동이 외교다. 이게 틀린 거야. 우리가 외교라는 건 평화적 방법만 써야 돼. 무력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4번 같은 예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무력을 써서 하는 것도 외교다라고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페이크 잘 기억해야 돼. 자, 5번 현재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한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하기 위한 행위다.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해 외교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 주로 국가 원수와 외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주로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는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민간 차원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안보를 중심으로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안보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치 군사야. 그러니까 정치 군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뛰어넘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 환경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외교입니다. 다음 글의 가로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안보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가 이루어졌다면 자, 오늘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죠. 국제협력의 필요성만 증대되는 거 아니고 국제기구가 각국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수가 없어요. 국제기구가 왜냐면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뭐 엄격하게 규제할 수 없어요. 경제, 문화, 환경, 자원 등 외교활동의 영역이 확대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 외교는 무력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건 외교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차별, 억압, 테러 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말이 지금 외교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자, 21번. 보기에서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외교 활동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그래 봤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전통적인 외교 활동은 스포츠나 문화 등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전통적인 외교 활동은 뭐 대사관이나 또는 뭐 정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외교였고 스포츠나 문화 등 민간 차원의 외교는 오늘날의 외교야. 그치? 자, 그래서 니은 틀렸어. 디귿.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무력이 아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 공존을 추구하죠. 그쵸? 옛날 같지 않아. 리을. 우리나라는 국가 안전보장,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다음 중 세계 시민의 자세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 끼치지 않는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처럼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 끼치지 않는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페이크로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 틀렸어요. 자, 근데 니은. 세계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해 신생아 모자뜨기에 동참하는 것도 세계 시민 의식이야. 니은 맞지? 디귿. 질병을 앓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낸다.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지. 리을.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한다. 자, 우리가 세계 시민 의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이렇게 공부할 때 이게 너무 시험 기간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것 뿐이지 너희들이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차근차근 하면은 진짜 할 수 있어. 힘이 안 나고 그럴 때는 빠꽁시대 람보쌤한테 찾아오세요. 직접 만나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있어요. 선생님도 성심성의껏 우리 친구들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혼자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쌤이요. 우리 빠꽁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아이뷰 안녕!